왜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더 고와지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초라해질까요? 모두 같은 나이인데 표정이 다르고 빛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단지 외모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방식에서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그 마음의 정결함을 드러낸다. 그는 외모를 꾸미는 일이 헛된 허영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소홀히 하면 세상도 그를 소홀히 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아무도 안 본다는 이유로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깔렸고 언제부턴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먼저 자신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는 세상이 무너져도 단정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꾸밈은 마음의 질서입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외모부터 무너지고 외모가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느슨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이 들어서도 외모를 가꾸는 일이 삶의 품격과 직결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 마음을 지켜줄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말한 꾸밈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옷을 단정히 입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외모를 꾸미는 일이 사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돌보지 않기 시작할 때 사실은 인생에 대한 의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보겠냐 하며 대충 입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꾸밈이 사라진 자리에 무기력과 슬픔이 스며듭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쇠퇴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사람 만나는 일을 점점 피했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거울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본 딸이 하루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꾸며요. 아빠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노부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냐? 그러나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랜만에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녀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운이 따라온다. 꾸밈은 단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삶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꾸밈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작은 정성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믿음을 얻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지킨다. 단정한 태도는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결국 꾸밈은 인간관계의 첫 예의이자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좋아요 한 번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외모를 단정히 하는 사람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꾸밈을 허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꾸밈이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머무는 몸과 표정, 그리고 옷차림은 언제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삶을 가꿉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소홀히 대접받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귀히 여길 줄 모르면 남도 너를 가벼이 여긴다.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밈을 멈추는 순간 나는 이만큼 살았다는 마음이 깃듭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에게 한계선을 긋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꾸미냐는 말 뒤에는 사실상 인생에 대한 포기와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은 나이를 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힘입니다.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하는 그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의지를 다시 불러옵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월을 감당할 품위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 품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단정함, 매일의 작은 꾸밈 속에서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아무 약속이 없어도 하루의 시작에 스스로를 정갈이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내면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큰 목표도 거창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옷이 해지고 정신이 밝으면 옷이 빛난다. 이 말은 꾸밈이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맑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꾸밈이란 결국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예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가꾸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꾸려면 몸부터 다스려야 한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품을 힘이 됩니다. 그것이 꾸밈의 진짜 이유이자 평생 자신을 존중하는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하루를 좌우하고 그의 품격은 평생을 결정한다. 이 말은 외모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첫인상이란 태도와 기운, 즉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표정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는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홀히 하면 상대도 나를 그만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강조한 꾸밈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꾸밈은 단순히 외형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깨끗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그 짧은 시간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이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그는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옷도 아무거나 걸쳤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는 이 나이에 무슨 차림이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내를 잃은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잃은 거야. 그 말에 노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십 년 만에 면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낯선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후 그는 다시 산책을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단지 자신을 다시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꾸밈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이 말은 곧 꾸밈이 자기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라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단정히 가꾸어야 합니다. 꾸밈은 늙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월은 피할 수 없으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그 품위는 매일의 작은 꾸밈 속에서 피어납니다. 단정한 옷, 정리된 머리, 밝은 표정 하나가 인생의 운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이유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얼굴빛을 바꾸고 삶의 기운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품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그 마음의 거처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흐트러진다. 그는 꾸밈을 단순한 치장이 아닌 삶의 질서를 지키는 도리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꾸미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점점 투명해집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당한다는 뜻이고, 무시당한다는 것은 이미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꾸밈은 자신을 세상 속에서 잃지 않게 하는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그 집안의 정신을 드러낸다. 이 말은 단지 청결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단정히 차려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대충 걸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그날의 운이 다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복은 마음의 빛에 모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이 들어 꾸밈을 멈추면 삶의 기운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꾸며.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월이 깎아도 정신은 닦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초라해지는 건 스스로 허락한 일입니다. 정신을 단정히 세우면 늙음조차 품격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매일 같은 옷만 입었습니다. 누군가 옷을 새로 사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꾸밈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위로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 옷을 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단정히 하면 운은 스스로 찾아온다. 그 말처럼 꾸밈은 운을 불러오는 의식입니다. 옷 하나를 고르고 머리를 다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을 다잡게 하고 내면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꾸밈은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꾸밈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꾸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얼굴에 새겨지고 그 사람의 품격은 마음의 옷차림에 새겨진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단정히 꾸며보세요. 그 단정함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꾸밈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단정히 함으로써 세상을 단정히 본다. 이 말의 뜻은 꾸밈이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리는 마음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미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알려주는 일입니다. 꾸밈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뒤로 물러섭니다. 결국 꾸밈은 삶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끈입니다. 정약용은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하지만 그 깊음은 가꾸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는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몸가짐을 잃는 순간 공부도 흐트러진다. 그의 말처럼 마음의 정리는 몸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꾸밈은 마음의 산만함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기억, 체력, 관계, 그리고 의욕까지. 그럴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회복의 의식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그 짧은 시간이 다시 세상과 마주 설 용기를 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쓰는 대로 늙는다. 꾸밈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포기에서 희망으로, 체념에서 의지로. 그 변화는 단정한 옷깃 하나, 밝은 미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꾸밈은 더 이상 젊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에 대한 예의이며 자신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매일을 정갈하게 맞이하는 마음은 세월마저 단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을 존중하는 자는 남도 그를 존중한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한번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품격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단정히 살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절제와 품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꾸밈은 거칠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꾸밈이란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외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의 길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가꾸는 이유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다 살았다. 이제 뭘 하겠느냐 하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불행을 부르는 씨앗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늙는다. 그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단정히 세우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곱고 걸음은 곧습니다. 그 사람에게선 세월보다 깊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 품격은 꾸밈에서 비롯됩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깔끔히 입고 세상과의 만남을 예로 시작하는 태도.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의 품위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면 얼굴이 밝고 그 얼굴이 밝으면 세상이 편안하다. 꾸밈은 결국 마음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외형을 다듬는 손길 속에 삶을 향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조금 더 아껴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얼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침내 운명을 바꿉니다. 정약용이 말한 꾸밈의 지혜는 결국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옷깃을 여미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단정해집니다. 당신의 미소 하나, 당신의 손끝 하나가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 마음을 지켜줄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